네. 오늘 브리핑은요, 한 3꼭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험난한 KBS 정상화 과정, 반민노총 세력 총단결해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상화 바람 부는 MBC와 방심이 여전히 저항하는 문재인 정권 방송 적폐들 하나 드리고요. 미디어 이모저모, 그리고 오늘 김인영 전 보도부장 와서 미디어 비평,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험난한 KBS 정상화 과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그 김희철 사장하고 민노총 노조하고 또 KBS 1노조도 들어갔어요. 노사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용안정위원회가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합의가 됐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정협약이라는 걸 지금 노사 간에 체결하려고 했죠. KBS 1노조는 이런저런 사유로 이걸 반대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측위원 10명, 노측위원 10명인데 KBS 1노조는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측위원 10명, 노측위원 8명, 민노총 노조 요 18명은 찬성을 했고 KBS 허성근 위원장, 손성호 부위원장은 반대를 하고 나왔대요. 고용안정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자,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KBS 직원들에 대한 전환 배치, 여러 등등, 구조 개편, 회사의 분사, 매각, 합병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당초에는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합의. 합의를 한다고 이 문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조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새 사장이 와서 본인의 경영권을 발동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론에 지금 많이 알려져 가지고 KBS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고용안정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실상 경영진의 경영권을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여론화가 되니까 겁을 냈는지 이걸 오늘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합의문이 있대요. 저는 합의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합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합의가 아닌 협의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의는 노사 간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의는 사장이 노조위원장에게 설명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훅 떨어진 거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합의를 해주면 김희철 사장은 배임죄로 바로 고소고발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들하고 좀 겁을 내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키고 떠들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허성근 1노조 위원장하고 손성호 1노조 부위원장은 여기에 사인하지 않고 나왔대요. 예. 자, 그래서 일단 고용안정위원회는 설립이 되었는데 이런 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추락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 경영진이 와도 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KBS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도 50인 이상의 직무 전환 배치는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만한 합의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한 단체 협약이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KBS 안에 있는 민노총 세력들이 본인들의 어떤 엄청 불안한 거죠. 지금 그만큼 불안하게 느낀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준 KBS 1노조 허성근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그 서기석 이사장이 선출이 되고 첫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지금 5명 있잖아요. 국힘당이 6명 있는데 이 민주당 추천 이사라는 사람들이 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언론 보도도요 약간 뭐 친민주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미디어오늘에서 쓴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방송 경력 1도 없는 서기석 KBS 이사장 됐다. 이렇게 야유를 하면서 어제 이사회 자리에서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서기석 이사장에게 뭐 질문 내지는 핀잔 또는 비방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다 기사화 됐어요. 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재권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정재권 이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사회가 1년 지나면 새로 이사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학교 반장이 그만뒀는데 학교 반장이 누구냐면 남짜장이죠. 학교 반장이 그만뒀는데 얼마 전 전학한 학생이 바로 반장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KBS 이사 맞나? 그 발언의 수준을 제가 이 발언을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내가 의심해요. 자, 김찬태 이사, 이 KBS 전 PD입니다. 민주당 추천 이사.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추천하면 이사장 추천하면 본인도 유쾌하지 않을 것. 이거 뭔 소리죠? 이거 노인 비하 발언 아닙니까? 맞습니다. 얘네들은 노인을 알기를 쉽게 알아. 노인 비하 발언이에요. 이런 건 대표적으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추천하면 본인도 유쾌하지 않을 것? 자, 또 봅시다. 이상효 이사, 전 KBS PD입니다. 민주당 추천입니다. 수신료 뭐 통합징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러니까 이건 사실 이사장한테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건 김희철 사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국힘당 추천 이사인 권순범 이사가 그런 건 이사장이 아니라 사장에게 물어야 된다.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김찬태 이사 또 깐죽거렸습니다. 동료 이사 질의에 관여하는 건 좋지 않다. 또 옆에 있던 민주당 추천 조숙현 이사, 지금 뭐 전 인권위 행정심판위원 변호사인데 다른 이사가 수렴 청정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사장을 다른 이사가 수렴 청정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깐죽댔다는 거예요. 자, 쭉 이걸 보면요 어떤 지금 문제가 나오냐. 그래서 막판에 김종민 이사라고 있습니다. 국힘당 추천 변호사입니다. 이게 청문회냐? 응? 당신들 이사 자격이 있냐? 응? 또 이성래 이사 국힘당 추천 이사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찌라시를 가지고 와서 그러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제 이사회장에서 벌어진 오고 간 어떤 날선 공방인데요. 자, 제가 여기서 좀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이사회는요, 자, 여기까지는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자, 지금부터 비공개입니다 이러면 기자들 나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안 한 거지. 제가 지금 KBS 이사회 사무국장을 빨리 갈아치워야 됩니다. 저 이사회 사무국장이 황상길이라는 사람인데 전 충주방송국장을 했고 민노총 세력이죠. 이 자를 빨리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을 누가 낼 수 있냐면은 사장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이 되면 이사장이 자, 이 사람 빼고 우리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 사무국장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보통 관례적으로. 그러면 사장이 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 자, 이 민노총 세력들은 관례라는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권력 잡았을 때는 자기들이 관례를 다 만들어요. 어떤 관례? 일단 집단 린치 관례, 침뱉기 관례, 언어 폭행 관례, 엘리베이터 붙잡고기 관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싹 다 쓰레기 청소하듯이 치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사장이 보수 정당에서 추천한 이사장이 왔어요. 자, 그럼 이사장이 이렇게 말 안 듣는데요. 지금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KBS 정상화가 이사장 한 명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사장이 자기보다 훨씬 자기들보다 나이도 많고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핀잔 주고 비방하고 깐죽대고 있잖아요.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기석 이사장이나 국힘 추천 이사들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기죽으면 안 돼요. 6년 전에 이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히 지금 이사회 회의장 가는 강규영 이사를 엘리베이터 가다 놓고 칩 튀기 가면서 피켓팅 하면서 그자는 또 미국 PD 특파원 관련 갔다 왔잖아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하고는 대화의 리미트를 딱 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라. 좋다. 오케이. 알아들었다. 자, 비공개로 전환한다. 표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표결하면 되는데 뭘 이걸 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고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취재한 미디어오늘 기자가 뭐 들었는지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들어보면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KBS 이사장이 처음 바뀌고 첫 회의인데 그 자리에서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는 둥 뭐 완전히 정문회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기석 이사장님이 지금 KBS 이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힘 추천 이사들이 서기석 이사장을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된다고요. 지금 KBS 이사회 사무국장이라는 자가 서기석 이사장을 돕겠어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을. 이사회 사무국장하고 그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또 직종별로. 싸그리 다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지금 어제 그 첫 이사회 이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유 기가 차서 정말. 자,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오늘 대통령실 찾아가서 뭐 항의 뭘 전달하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좀 얼척이 없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된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주장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KBS를 두고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은 부적합한 언론관이다. 이게 왜 부족하지? 왜 부적합하지? 정파적 보도를 지금 KBS가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교정하겠다는, 이런 시스템을 교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부적합한 언론관이냐 이거예요. 또 이동관 후보자가 현재 공영방송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발언했는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지? 더 자루 가? 더 자루 갈까? 이게 사람이 지금 척추가 굽어서 삐딱하게 있는데 이걸 수술해서 좀 바로 세우겠다는 게 왜 이게 문제냐고. 자, 그 다음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대요. 이 말은 향후 정치적으로 친정부적으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단정하는 태도 자체가 심각한 이념적 편향사고에 빠져 있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주진우, 김재동, 최경영, 그 들어보면 모르나? 응? 북한의 인민군 열병식, 완전히 그냥 옆으로 기울어져. 이걸 정상화 시키겠다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매우 위험한 발상. 위험한 건 본인들이야, 본인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위험해, 지금. 왼쪽으로 삐딱하게,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삐딱하게는 지드래곤 노래 가사 제목이야. 노래 제목. 지드래곤 아세요? 지드래곤. 대한민국이 진짜 만들어낸 세계적인 K-POP 가수 지드래곤. 삐딱하게 좀 유튜브에 쳐봐요. 나와요. 좀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게 있고요. 이 노래 신납니다. 중간에 랩도 나오고.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다음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영화 보고 이걸, 이 노래 뭐지? 이래가지고 그 영화 있잖아요. 뭐, 그 뭐더라? 무슨 영화에서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그 다음에, 어제 그, KBS 1노조 조합원들이 KBS 김희철 사장 해임안 상정하라는 집회 피켓팅을 했는데 한 100여 명 넘게 와가지고 어제 성황을 이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도 지나가면서 뭐 노를 하고, 그래서 어제 분위기 좋았답니다. 자,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일반 직원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지금 우리 코비스, KBS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코비스 망에, 저는 이제 코비스 망을 못 봐요. 저는 이제 4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고보조금 빵원 된 거 있죠? 이거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대요. 오늘 34명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국고보조금 빵원, 경영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건 경영진이 잘못된 거지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가서 월급을 받아와야 된다니까? 돈을 벌어와야지. 돈도 안 벌고 맨날 폰만 잡으면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지. 2024년도 국고보조금 빵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어요. 방통위와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에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빵원, KBS 대외방송, 국제방송 말합니다. 프로그램 제작 지원 빵원 확인이 됐습니다. 2006년부터 17년을 받아온 국고보조금이었는데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기재부로 받아왔는데 이게 빵원, 전 세계 11개 언어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거 누구 책임이죠? 김희철 책임입니다. 이거는 100%. 정부를 탓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정부를 탓하면 안 돼요. 김희철 사장, 김희철 경영진의 영업력 부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희철 사장, 빨리 100억 빨리 어디서 빨리 가져와. 이 국제방송 해야 되는 이 직원들이 자기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라디오 국제방송부 직원 1동 34명. 여기 우리 안에요. 뭐 스페인말 쓰는 외국인, 뭐 프랑스말 쓰는 외국인, 영어 쓰는 외국인, 뭐 중국말 쓰는 외국인 다 있어요. 일본, 뭐 베트남 다 있다는 걸. 러시아. 이 사람들 월급 어떻게 줄 거야 이제? 그러니까 KBS 방송의 기능을 그냥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김희철 사장이. 응? 빨리 집에 가야 돼. 근데 임원회의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오늘 이거 임원회의 말씀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장, 이사회 구성이 여권 6, 야권 5로 재편됨에 따라 여러 변화들 현실화될 예정. 회사가 연속성 있게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 염려되면 집에 가라고! 본인이 제일 지금 위기의 원인인데 그걸 모르고 말이고 앉아가지고. 알긴 알지. 버티는 거지 지금. 뻥거 지금.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임원들은 KBS의 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 업무에 충실해 임해주기 바람. 이런 이야기하면 본부장들이나 그 간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눈치도 없지 보면은. 본인부터 집에 가면 되지. 사장 마무리 발언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여러 공적 서비스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심대한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참 한심한. 네?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혼자서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장이 됐을까요? 작년 11월 달에, 작년인가요? 그게? 그렇죠. 사장이,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11월 달이구나. 사장이 될 때, 그때 그 사장 업무 수행 계획서에 뭐 이거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났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임기 못 채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에휴.
입에 달고 다닙니다. 달고 다닙니다. 자, MBC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MBC 고군분투하는 우리 오정환 MBC 3노조 비대위원장님, 강명일 비대위원장님, 김태래 사무국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자, MBC 노조가 성명을 냈는데 MBC 예산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이사들이 새로 갔잖아요. 요번에 차기환 이사회 회의록 좀 보자 이러니까 그건 못 보여줍니다. 일단은 왜 못 보여주자니까 요번에 그 잘린 권태선 이사장이 보여주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잘린 자가 무슨 말을 해? 진짜 이거 이 회사는요 지금 심각합니다. MBC 심각한 조직입니다. 자, 여기 성명서를 내려보면 차기환 이사가 최근 김윤섭 박문진 사무처장에게 이 김윤섭이라는 사람은 MBC 직원일 거예요 아마. 사무처장에게 외부에 비공개 처리된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새로 취임한 박문진 이사가 업무 파악을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보겠다는 걸 막은 것이다. 이유가 뭐냐? 김윤섭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이유를 답했다고 합니다. 권태선 전임 박문진 이사장이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차기환 이사가 그래서 강중묵 기자가 부산 MBC 기자 출신이에요. 저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이사장 권한 대행이랍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요구를 했더니 전임 이사장의 결정이라며 역시 거절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거? 걔네들은 무슨 정갈대우가 그렇게 많아? 웃기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보면. 그래서 MBC 제3노조 주장이 MBC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위임받아 방송에 종사하는 기관인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 앞에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C 심각합니다. MBC는 제가 봤을 때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는. 아니 그 의자를 두세요. 그 의자를 주세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심위가 또 회의를 열었는데 국힘 추천 4명, 민주당 추천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호선을 못하고 있대요. 이렇습니다. 이 자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이모저모 언론재단이 자유언론국민연합 우리 그 이준용 공동대표 우리 박준식 사무총장님 있는 그 자유언론국민연합에 가짜뉴스 시상식에 3천만원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 뭐 미디어 전문지는 뭐 이게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는데. 어? 3천만원 그림 뭐 큰 돈도 아닌데 말이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제가 오늘 요 내용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 미디어스라는 그 매체에 송창한 기자라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분이 오늘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 진짜 문제다. 제목을 이제 쉽게 하면 그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셔가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하고 왔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제목 미국은 두목, 일본은 중간 보스, 한국은 행동대원. 진짜 기자가 쓴 거. 이런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아니 조폭이야?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는 없어요. 자기가 한 거지. 이 이야기를 누가 했으면 이렇게 따옴표를 따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할 텐데 이걸 누가 했는지 없어요. 근데 마치 이걸 또 보면 신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헷갈리게 돼 있죠. 이게 ABC가 안 됐는지 기사 작성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뭐 조선일보부터 쭉 뭐 이야기를 다 다뤄놨는데 제가 이 헤드라인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항상 이렇게 뽑습니다. 베트남에 청춘을 바친 월남전 참전자 용사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달러 벌기 위해서 몸을 판 용병이라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고요. 여자들이. 세상은요. 미국이 두목이 되고 일본이 중간 보스가 되고 한국이 행동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윈윈 하는 거예요. 윈윈. 윈윈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자들은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제로섬 게임. 항상 그러니까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이렇게 본다니까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북한 밖에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독일에도 있어요, 미군이.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나라가 몇 군데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구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전략적 협력, 전략적 제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왜 뭐가 문제냐고. 그게 한국이 행동대원이라고?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 대통령 바이든의 행동대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야. 어디다 갖다 대고 있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우리 언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김인영 보도본부장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뽑아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 주일 미국 대사가 오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후쿠시마 가서 생선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인데요. 이 사람이 31일 8월 31일 날 후쿠시마현 소마시를 방문해서 현지 생선을 먹으면서 미국의 지지 입장을 표명하겠답니다. 자, 이메뉴얼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고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또 그는 연대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여줄 것 이라면서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먹는 것과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주일 미국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오늘 어디 사진 보니까 그냥 비 맞으면서 일본 대사관 어제 저녁이죠? 그 사진 팍 비 맞으면서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처럼 사진 찍던데 다 쇼 하는 거죠. 쇼. 쇼. 응? 괴담을 믿지 말고 과학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괴담을 믿으면 전설의 고향에서 살게 돼요. 시청자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서 살면 안 됩니다. 과학의 세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그 괴담 관련 후쿠시마 예. 처리수, 어차피 이거 오염수, 핵 오염수, 이게 용어가 과다한 용어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원전 처리수 문제, 이 뉴스가 가장 컸던 뉴스예요. 그리고 18일 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 청문회에 있어서 그 청문회 관련 뉴스들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캠프 데이비드 뉴스가 있었는데, 네네. 요건 뭐 비교적 잘 처리된 것 같고. 예. 지금 그럼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네. 관련해서 우리 방송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팩트를 뒤틀거나 어떤 편파 왜곡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그 뉴스 모니터를 좀 해봤더니 KBS가 사실 6년 동안 뉴스가 다 망가졌잖아요. 시청률은 뭐 3분의 1 토막 났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 후쿠시마 뉴스는 너무나 망가져도 심하게 망가져갖고 거의 올인하듯이 뉴스 보도를 했어요. 이게 보통 어떤 큰 사건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하면은 예고 기사 쓰고 뭐 예고 리포트까지 하죠. 예고 리포트까지 하는데 이거는 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한 일주일 내내 예고 리포트를 할 정도로 보도를 했으니 어제만 해도 보세요. 어제만 해도 톱으로 8꼭지를 했어요. 8꼭지. 이게 9시 뉴스가 몇 꼭지 나갑니까? 보통 21꼭지 나가요. 근데 3분의 1을 후쿠시마 오염수, 뭐 여기서 현지 우선 예정돼 있는 기사 전하고, 뭐 현지 반응 전하고, 여기 어민 반응 전하고, 뭐
여당 야당 싸우는 거 전하고 해서 뭐 8곡지를 했어요. MBC가 아마 저 민노총 우리가 뭐 장악돼 갖고 2년 방송 한다고 하면은 뭐 항상 MBC를 제일 먼저 꼽잖아요, 보통. 근데 그 MBC가 6곡지였어요. 6곡지인데 KBS가 8곡지를 했으니까 거의 올인한다,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이런 괴담 뉴스 이런 거는 쇠뇌하는 거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선전. 예. 이게 팩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목소리 크냐. 이런 기싸움이고, 이게 이런 거여서. 근데 그거는, 또 정치인들은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고, 뉴스가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공영방송이.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이게 24일도 이제, 오늘 이제 방류잖아요. 근데 이제 20일부터 톱뉴스가 2곡지 나갔고, 21일 날도 3곡지, 22일은 5곡지. 이게 일주일 내내 후쿠시마가 없으면 뉴스를 못 만들어. 이거 제가 요 대목에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제가 지역에 있을 때 우리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선배 기자님인데, 그분이 하루 제가 퇴근하고 퇴근이 아니죠. 회사에 이제 리포트를 만들러 들어갔어요. 출입처에 있다가 들어갔더니 이 기사는 그때 이 출력에서 거의 한 25년 전입니다. 기사 출력한 걸 막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왜 그걸 버리세요? 했더니 이게 기사라고 말이야. 막 이거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기사예요? 이러니까 내 지역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한우 축제 5일 전, 한우 축제 4일 전, 3일 전, 2일 전, 1일 전 이래가지고 부장님 폭발한 거예요. 무슨 예고 기사를 5일 전부터 쓰냐? 그 예고 기사를 왜 5일부터 쓰겠어요? 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하여튼 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갈수록 그 뉴스가 안 되는 것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상대가 이런 뉴스를 하면 또 거기 반작용이 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은 가짜 뉴스가 우리의 일상에 지배하는 이런 공간을 더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이 정치 문화가 더 저질로 흐르게 되고, 이것이 또 일반인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편가르기가 너무나 심해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방향으로 가속화시키는데 공영방송이 일조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뉴스가 걱정이 됩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이 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국민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역할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더 의혹을 부추기고 의심을 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실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 문 닫아라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부사야 돼요? 사람을 다 김희철 사장, 안영주 사장부터 빨리 갈아치워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 그거 외에 또 뉴스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 공영방송 뉴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중국 대사관 사람들 만나면은 KBS 기자들 이름을 말하면 다 알아요. 모니터를 그만큼 철저히 해요. 중국 사람들 정보 수집도 철저히 하지만은 또 왜 그러냐면은 이 KBS 뉴스는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창.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한국처럼 이렇게 이 다이내믹한 사회에서는 좌파 의견, 우파 의견 막 이렇게 대립되는 의견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오면은, 그럼 도대체 뭐가 그 한국에서 표준적인 의견이냐, 이걸 볼 때는 KBS 뉴스를 반드시 봐요.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SNS 온라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대하는 뉴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수 접고 보는 거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KBS 뉴스에서 나오면은 그건 그냥 사실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 뉴스는 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뉴스, 확인되지 않은 거는 쓰지 않는 뉴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 이런 뉴스가 이제 KBS에서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게 정치적 어떤 목적에 동원되는 것처럼, 이 뉴스를 과장해서 보도하는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예. 네. 이게 참, 국민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할 말이 없는 지금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걸 궁금증을 기자나 PD들이 기획하고 해서 찾아내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오히려 거기다 상처를 더 내면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이 스피드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총선 앞두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기사만 해도 벌써 이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워딩 자체의 제2의 태평양 전쟁 이런 워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건수만 걸리면은 이렇게 이제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질 거여서 지금 국힘당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언론이 장악이 돼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난 6년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이제 국힘당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뉴스 포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고 이제 뭐 지난 22일 날 국회회관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가짜뉴스 그 대책위도 만들고 해서 가짜뉴스 기울어진 운동장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 이렇게 장악돼 있어서 이런 뉴스가 6년간 나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겠다 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이번에 임명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정리를 좀 해나간다. 이러면은 앞으로 이제 선거가 맞물려 오고 그렇지 않아도 이동관 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이제 그 언론 장악 전문가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네이밍을 해가면서 견제를 하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커질 거고 거기에서 이제 KBS는 또 한쪽에 확 서서 또 굉장히 가짜뉴스를 증폭하는 이런 뉴스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선거라는 게 투표 개표일 하는 그 하루에 승부가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 직전에 확인도 되지 않는 뉴스를 그냥 마구 퍼뜨리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거죠.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하고 우리 박영선 후보하고 붙을 때 그때 나왔던 게 생태탕이잖아요. 생태탕에다가 백바지에 백구두 페라가모 뭐 구두인가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사 조서 이런 거 꾸밀 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허위로 꾸밀 때 이럴 때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는 용어들을 쓰는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군폭 피해 당해서 1년 6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말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방송했던 거기도 보면 딱밤 놀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딱밤 놀이. 딱밤 놀이는 사람들이 딱밤 놀이 딱 기억이 되잖아요. 그죠? 페라가모 백구두 이러면 그 기억이 잘 된단 말입니다. 이 사기꾼들이 보는 걸 잘해요. 아 그때 뭐 20몇 년 전에 만났는데 페라가모 백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기억이 진짜 이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전선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괴담의 전설의 고향에 사시면 안 되고 과학의 세상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 이외에 어떤 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런 가짜뉴스를 양산할 수 있는 이 포털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해야 될 중요한 큰 임무 중에 하나겠죠. 우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이런 임무 외에 포털 지형을 정상화한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 국힘당 그 고위 당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한 것 보면 워딩이 예사롭지 않아요.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김기현 대표 발언을 보세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100년 집권하겠다고 했는데 5년 만에 저거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악착같이 이제 가짜뉴스 생산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갖고 있는 권력과 가짜뉴스, 가짜방송을 막 실어 나르는 가짜 언론, 그리고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권원적 유착이 아주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 KBS가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박대출 정책위의장 발언을 보면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유엔기구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국회의원이 유포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과학도 안 믿고 국제기구고 뭐고 상관없다 이거죠. 우리 입맛에 안 맞고 우리 생각에 뒷받침이 안 되는 다르면은 안 믿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우병, 4대강 세월호, 사드 괴담, 뭐 총담동 술자리 의혹, 그 김의겸 의원이 제시했다가 박살 났는데, 또 후쿠시마 괴담 이런 가짜뉴스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이것도 동의가 될 만한 그런 워딩이겠죠. 윤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 괴담의 원상은 포털과 유튜브고 놔두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포털, 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이 포털은 자유로운 여론의 확산 이런 거에 긍정적인 기능이지만 그것이 이 어떤 부작용 없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질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의 환경에서는 이게 기사 어뷰징 한다든지 기사를 퍼나르게 하려든지 그래서 클릭수를 많이 늘린다든지 그래서 그게 다 먹고 사는 생태계하고 다 연결돼 있다든지 근데 그런 게 다 또 좌파의 이제까지 그런 형성을 해온 그러한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입법 과정에서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강한 워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은 작업인 거죠. 이게 지금 뭐 온라인의 이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많고 그것이 뭐 생태계라는 건 한번 구축이 되면은 막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렇게 한 방향 자연스러운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막 가기도 하면서 무질서하면서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잡히고 질서 속에 또 무질서가 있고 한데 질서와 무질서를 싹 정확하게 가려서 무질서를만 드러낼 수는 없을 텐데 그리고 이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으로 갈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이런 싸움은 국회 안팎에서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 여기에 우리 KBS가 더 중요한 게 KBS의 리더십이 바로 서서 공영방송의 옛 모습을 찾아서 KBS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수많은 뉴스가 나와도 KBS 뉴스에 나왔으면 옳은 뉴스고 KBS 뉴스에 안 나왔으면 글쎄 그건 좀 더 봐야지 이런 정도가 돼야 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신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아이템이 있나요? 아이템 뭐 예. 하여튼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우파는 하여튼 이
여러 가지 팩트가 있으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하나의 방안을 선택.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 접근인데 좌파의 가짜 뉴스라는 거는 일단 방향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놓고 거기다 갖다 껴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언론 장악 기술자다, 기술자. 그래서 이 언론에는 일종의 저승사자 같은 이런 결론을 내놓고 이제 그날 18일날 많은 청문회를 했지만은 청문회 내용도 보면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학폭 이런 건데 이제 내용 주제 하나 똑같은 건데 그거를 8꼭지씩 하고 6꼭지씩 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방향이 자기들이 결론이 쓰면 절대 누가 얘기해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멘탈이 참 이 정치 환경을 위험하게 하니까 그것이 빨리 그런 환경을 바로 잡는데 또 KBS가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좀 정리 멘트를 하고 오늘 뉴스 브리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초년 기자 때 돌아가셨던 선배 기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일본 NHK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일본 NHK는 이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시골 출신의 예를 들어 NHK 기자나 PD로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다 이러면은 그 해당 지역에 현수막이 걸렸대요. 축 합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NHK 뉴스를 왜 보느냐라고 했을 때 TV 아사히나 도쿄 TV 이런 거는 참고만 하지 최종 결론은 NHK 뉴스에 뭐가 떴는지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HK 뉴스는 속보송보다는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외국 대사관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정보관들이라고 하죠. IO라고 하고 NHK 뉴스에 떠야 이걸 본국에 확인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KBS 뉴스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정정 멘트가 많잖아요. 이소정 앵커 많이 바쁠 거야. 정정 멘트 한다고. 방송하고 나면 오류 나가지고 옷 바꿔치기 하다가 옷을 또 잘못 입어가지고 들통나고. 그러니까 지금 KBS 뉴스의 생산 공정이 심각한 결함과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게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왔느냐? 우리 다 알잖아요. 민노총 세력. 이 세력을 우리 KBS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생산 공정에서 퇴출시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빨리 사장 해임 제청을 올려서 김희철 사장 나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빨리 또 재배치를 해서 KBS 뉴스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전 세계 외교관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뉴스가 되는 그 시대가 빨리 하루라도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함을 하겠습니다. KBS 프로그램 신뢰를 망쳐버린 김희철 사장과 민노총 세력을 즉각 몰아내자! 몰아내자! KBS 이사회는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즉각 상정하라! 김희철 사장과 그 일당은 향후 즉각 수사받자! 감사합니다.